자, 이제 우리 두 작품만 더 하면 돼. 고시 8이랑 그 다음에 배를 밀며 요것만 두 개만 더 하면 되니까 봅시다. 일단은 고시 8부터 요거 두 작품 하고 남은 시간에 문제 좀 풀고 그럴 거니까 힘을 냅시다. 응? 이거 옛날에 그 백인의 문학이라고 전설 속의 교재 기억나? 네, 그때 했었던 건데 볼게요. 누가 썼어? 이거 위에 탐진초녀는 그냥 탐관오리 비판하는 건데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어차피 둘 다 그냥 정약용이 쓴 거라서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급한 거 먼저. 시간 범위에 지금 거론이 된 고시. 이게 이제 옆에 숫자를 보시면 여기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를 써요. 1, 2, 3, 4, 5, 6, 7, 8에서 13번까지 쓰나 뭐 까먹었습니다. 볼게요. 우리가 정약용이 쓴 작품 뭐 배웠어? 보리타작이 권성구 거냐 화원구 거냐? 니네 거 아닌가? 그래. 자, 요 작품은 일단은 아무데나 좀 눈에 띄게 적으시면 돼요. 가렴 주구 또는 가정맹어호라고 적으시고요. 가렴주구 또는 가정맹어호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배층의 횡포를 나타냅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대충 껴맞추기만 하면 되는 작품이라서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누가 날아왔대? 제비가 날아왔대. 그래서 제비가 관리에게 수탈당하는 힘없는 백성을 나타내는 거야. 지지배배 그 소리. 이제 계속 제비가 지지배배 한데 이럴 때 이제 무슨 상징어라고 해? 음성 상징어 중에서 소리 흉내낸 거니까 의성어라고 하겠죠. 그 소리 그치지 않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는 그 소리가 알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처럼 들려? 집 없는 서러움을 이야기한대. 아무래도 뭐 제비의 소리니까 그 뜻을 정확하게 인간이 알 수는 없지만 화자가 느끼기에 제비가 지지배배 하는 소리가 집 없는 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대.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작품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시대 때 관리들의 수탈에 의해서 힘없는 백성들이 집 한 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지배층의 횡포를 제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되는 거고, 이 지배층의 횡포를 나타내는 한자성어가 가렴주구 가정맹어호라는 뜻이야. 말한 뜻을 분명히 알 수는 없겠죠. 새소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듣겠어. 그런데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하대. 그래서 이 구절이랑 연결을 시켜 놓으셔야 돼. 화자가 제비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느릅나무, 회나무 묵었어, 오래됐어. 그럼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오래되면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럼 제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지. 그래서 느릅나무, 회나무가 오래돼가지고 구멍이 많대. 다시 말하면 제비야, 그 나무 구멍 많잖아. 거기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 이 말이야. 그러면은 느릅나무, 회나무는 뭐가 돼? 백성들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 구멍 많은데 왜 안 들어가? 화자가 뭐 한 거야?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제비가 대답을 하는 것처럼 상상으로 느끼는 거죠. 제비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그러니까는
화자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는 거야. 느릅나무 구멍은 이거 대꾸법입니다. 느릅나무 구멍은 회나무 구멍은 황새가 뱀이 와서 쪼고 뒤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은 황새와 뱀은 제비를 괴롭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밑에도 써 있어요.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 지배계층이라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지. 이렇게 대화하듯이 쓰는 것을 뭐라 그래? 대화체 중에서도 정말 대화를 한 거기 때문에 대화 형식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내용 자체가 워낙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의 상징성과 굳이 뭐 조금만 체크를 하면은 이 제비의 상징성과 황새와 뱀 그리고 느릅나무, 회나무의 상징성 정도만 알면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는 작품이지. 뭐 주제 내용도 상당히 쉽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볼 거 없는데 현실 비판적이고요. 우의적이다 이 말은 좀 돌려 말하고 있다. 인간을 등장시키지 않고 제비를 등장시켰지. 돌려 말한다. 우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특징도 우의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까 다 보여드렸죠? 대화를 통한 시상 전개라고 나와 있네. 간단한 시야. 이거는 뭐 이제 고3 학생들한테 이 작품 가르칠 때는 뭐 아까 쭉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한 것만 딱 단어 알면 그만인 거라서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셔도 되고 아이고 오른쪽에 시구풀이도 뭐 그렇게 읽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조금만 색칠을 해볼까 그래도 그치지 않네 이 말은 백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제비와 대화를 가상적으로 설정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고 그래서 제비를 통해서 돌려 말했으니까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앞에서 다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뒷면을 보시면 이해와 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두 작품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아래쪽만 좀 봅시다. 27개 썼네. 더럽게 많이 썼네. 정약용이 쓴 고시 27수 중 한 수이다. 조선 후기에 지배층의 횡포 조금 더 배워야겠다. 우의적 수법 여기까지 줄거야겠다. 그 다음에 제비는 수탈당하는 백성, 느릅나무, 회나무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 황새와 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을 상징한다. 안 나와 이거. 앞에 다 설명한 거죠? 꽤 어렵지 않아. 되게 간단한 작품이야. 그래서 포인트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아래도 뭐 볼 거 없어요. 이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작품이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밀며라는 작품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나온다. 요거는 일단은 이 작품을 공부하시기 전에 뭐부터 공부가 잘 되어 있으셔야겠어. 배를 매며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다와 밀다를 반대로 놓고 해석하면 되겠지. 당연한 거잖아. 배를 매며가 사랑의 인연의 시작이라면 배를 미는 것은 뭐가 되는 거겠어? 이별이 되겠지. 그게 다인 거야. 여러분들 잠깐만 옆에 고양이 새끼도 있네. 요 밑에 잠깐만 보시면 고양이 새끼 밑에 있는 거 요 부분을 잠깐 보시면
배를 매면에서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했던 시인은 이걸 배운 거야 교과서에서. 배를 밀며에서는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 무엇을 노래하고 있다? 이게 다야. 그래서 이제 밑을 보시면은 당연한 말이잖아. 같은 소재, 배라는 소재, 같은 소재를 이용했는데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죠? 이게 다야.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데 배를 미는 행위는 무엇이다? 이별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상의 전환은 찾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마지막 연에 생뚱맞게 잘 이별하다가 갑자기 그리움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쪽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작품 해제를 보시면은 이거 저거랑 똑같아. 배를 매며에서도 우리가 뭐 배웠어? 유추 배웠죠? 여기도 동일하게 유추로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를 미는 게 이별이야. 그것만 잘 생각하면 돼. 밑에 구절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별표 칠 겁니다. 너무 쉬운 거라서. 밀던 힘을 힘껏 더해 밀어주고는, 그러니까 미는 힘을 더해서 한 번 더 밀어줬다 이 말은 이별로 인한 슬픔도 힘껏 밀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사귀다 헤어졌을 때 슬픔에 빠지지 말고 그 슬픔도 좀 뭐 해야 된다. 밀어내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조금 이따 이건 할 건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밀어냈는데 이별을 했는데 내 안으로 뭐가 들어와? 배가 들어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서에서 이 배를 뭐라고 배웠어? 그렇지, 사랑의 대상이라고 배웠어. 나는 이미 배를 밀어냈어, 안 밀어냈어? 배를 밀어냈는데 그런데 그 배가 내 안으로 뭐 했대? 들어왔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야? 그리움이 되는 거죠. 너무 쉬운 작품이야. 밀어냈는데 내 마음속에 배가 들어왔다고. 떠나보낸 사람을 잊지 못한다고. 그러니까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 그리움. 시의 제일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여기 별표 한 번 더 쳐볼게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무엇이 되살아난다? 그리움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별까지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 그리움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 이 앞쪽은 전부 다 이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 할 거라고요? 그리움을 이야기할 거니까 시의 내용이 좀 어때? 바뀌죠? 이렇게 시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해주는 거야? 시상의 전환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연에 그런데 시상의 전환.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쉬운 시라서 뭐. 다시 배를 매묘를 공부한 다음에 밀면은 그냥 반대로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야. 시를 볼까요, 그러면? 배를 민다, 뭐 한다? 그러니까 이별을 한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우리가 이별이라는 경험이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죠. 희번덕이는 이렇게 뭐 하얗게 약간 반질거리고 반사되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는 쉽지?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요 문장만 조금 조심하자. 이별을 하면 사람이 어때? 힘들죠? 그것을 이제 뭐로 표현을 한 거야? 추락. 이별을 하니까 너무 슬프다고. 그런데 완전히 아주 추락하지 않을 정도까지 배를 밀어냈다 이 말은 우리가 슬픔에 빠져가지고 함께 했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기 하나만 더 적으면은요, 인연과 사랑이 완전히 변질되면 슬프잖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이별을 했어. 근데 막상 이별하고 나니까 아주 이 쌍놈의 새끼 아주 그냥 저주만 퍼부. 그러니까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도 무너져 버리겠지. 그래서 인연과 사랑이 더러워지다. 퇴색된다고 하죠. 그래서 퇴색되지 않을 수준. 인연과 사랑이 퇴색되지 않을 정도의 그 수준에서 이별을 했다고 해서 그 좋은 기억을 다 버리면 안 되잖아.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밀던 힘을 이별하는 힘을 한껏 더해 밀어준다. 아까 미리 읽었죠? 이별의 슬픔까지도 밀어주는 거야. 그죠? 이해됐지? 다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이게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수영아, 남자친구 사귀다가 까였을 때 뭔가 좀 그래도 홀가분한 느낌이 있었니? 아니요, 있어요. 이게 있어야 수업이 가능해. 남자친구 이름이 뭐야? 하이룬. 찍어. 신한풍님 사는 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귀다가 보면 사귀면 약간 구속도 있고 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시간이 다 묶인다 그랬잖아. 근데 막상 헤어지면 이제 좀 나만의 시간도 있고 좀 자유로움도 있죠. 선생님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당구장이 약간 그 양아치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당구장이 불법이었던 거야. 그때는. 지금은 뭐 다 이제 당구장을 다니죠.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이제 당구장을 막 다니고, 선생님 당구를 잘 치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그 김모 씨 따님의 모 수진과 함께 이제 그 연애를 할 때, 그 지집이, 내가 언젠가 물어볼 기회는 없지만 당구장을 되게 싫어해. 근데 당구가 졸라 재밌거든. 그때 우리 때 이제 선생님 20대 때 우리가 누렸던 어떤 문화가 두 가지밖에 없어. 당구장이랑 스타크래프트, PC방. 둘 다 너무 싫어하는 거야. 뭐 맨날 당구장 가고 PC방 가면 뭐 그때 뭐 전화기도 삐삐 막 이런. 음성 메시지는 1번. 헤어졌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까였네. 수영아! 핸드폰 치워. 까였네. 그래서 막상 까이니까 난 어때 이제 당구장. 좀 더 자유롭게. PC방. 좀 자유롭게. 내가 그때 그래서 나 헤어진 마당에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나 존나게 하자 그래서 기록을 세웠잖아. 그때 20시간이었나? 뭔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가 좀 있어. 홀가분함이 있죠. 약간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우야, 이해돼 이게? 그치, 이해가 안 되지. 뭐 사귀어보고 헤어져 봤어야 알지.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수영아, 헤어졌을 때 까였을 때 좀 부드러웠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좋게 이별했나 보지. 나도 더럽게 까여가지고 아주 그냥. 뭐 내가 어느 정도인지 네가 알아? 왜 그 정도 아니래? 그 전에 몇 번 까였지. 넌 날 뭘 알아, 이씨. 닥쳐, 이씨. 마기녀야.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배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그러니까 이별이 좀 부드럽게 이루어졌나 봅니다.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자, 슬픔도 뭐 하는 거다? 밀어내는 거다. 헤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너 이거 이해돼? 안 되지, 너는. 배가 나가고 남은 빗물에, 뭐, 이거 그냥 읽으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잖아.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만한 시는 아니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부분에서 뭐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리움.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까지 해서 이제 시험 범위 작품 설명을 마무리합니다.